하락폭이 큰 그런 물건들은 급급매로 노리기에는 사실 상반기까지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재부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정책 자료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을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해 나가야 되는지 롱텀보다는 숏텀에 대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외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롱텀에 대한 예측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거고, 숏텀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재부에서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23년 1월 12일에 이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물론 이제 내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실 건데,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이 내용조차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핵심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연장을 했느냐라는 건데, 이전에 보면은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매도를 하면은 이제 비과세였어요. 원래는 이전 정권에서 이걸 또 1년으로 줄여놨던 거를 이번 정권에서 다시 이제 2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주택시장 상황이 많이 얼어있다 보니까 2년 내에 매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이제 3년으로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애프터를 보면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만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면은 12억 이하까지는 이제 세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양도세뿐만 아니라요,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 중과도 되지 않고요, 종부세도 사실은 1주택처럼 혜택을 받게 됩니다. 모두 이제 통일해가지고 3년으로 연장이 된 겁니다. 특히 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은 당연히 내가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데 2년 내에 당장 팔아야 됐었는데 주택이 안 팔리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격이 너무 낮춰야 팔리거나 급금매로 팔기엔 너무 아까운 물건들이 있는데, 그게 2년이 아니라 이제 3년으로 연장이 됐다 보니까 우리가 기간을 좀 더 고려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아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정책을 딱 바라봤을 때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가 이 정책을 봤다라고 하면은 아마 무주택자분들은 그럴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뭐 주택도 하나 없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양도 기간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조차 있었는지, 이게 원래는 2년이었던 건지 이게 3년으로 바뀐 건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건데요. 이제 반면에 이제 1주택자분 같은 경우에 좀 주택시장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딱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니까 내가 좀 상위급주로 갈아타려고 할 때 2년 내 매도가 아니라 3년 내에만 매도를 하면 되니까 내가 상위급지를 좀 갭으로 좀 사놓고 갈아타기가 조금 수월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1주택자 분들 중에 내가 1주택이 있는데 대출이 거의 없으신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영끌이다, 뭐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걸 뭐 3, 4년 전에 사신 분들은 주택 가격이 많이 지금 하락을 했지만은 사실 이미 지금 팔아도 2배 이상 시세 차익이 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이제 대출도 없다 보니까 요거를 뭐 전세를 주고 나는 옆에 월세로 가 있고 핵심지를 갭으로 사놓고요, 그리고 그 이후 시점에 자금을 만들어서 이거를 팔고 내가 이렇게 갈아타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 2주택자 입장에서 이 정책을 좀 바라봤을 때는요, 당연히 가장 좋겠죠. 내가 원래는 2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됐었는데 이게 3년으로 늘어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갑자기 얼어붙어 가지고 2년 내에 매도가 안 되잖아요. 매도가 안 돼서 너무 이게 급급매로 내놨었는데 사실 1년이라고 하는 텀을 벌었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매물을 좀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물건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보이고요. 뭐 그렇겠죠.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봤을 때 상반기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했고 좀 더 지켜보자 라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각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무주택자분이 아무런 뭐 생각이 없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하지만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종전주택을 급하게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런 물건들이 사실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1주택자분들이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 가지고 좋은 물건을 자기가 본다라는 얘기들도 보면은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서는 급급매들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무주택자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정책이 자신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에 이런 급급매들은 줄어들게 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주택을 사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좀 더 보면은요, 금리가 지금 고점이 찍었다, 금리가 조금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즉 금리의 지금 상방이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당장 빠르게 인하가 되진 않을 겁니다. 뭐 이슈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인하가 될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금리의 상방이 좀 확인이 됐다는 얘기는 자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6개월처럼 금리의 상방을 모르고 계속 올라갈 때는 사실 자금 계산이나 계획을 할 수 없었지만은 지금처럼 상방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자금 계산이나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플랜을 세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금리가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설이 지나면은 1월 말에 발표를 할 건데 특례보금자리론이죠. 뭐 우대금리까지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금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일부 수요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대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상방이 확인이 됐고 뭐 정책금리가 나와가지고 뭐 4%대 금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주택가격이 다시 V자로 반등하기는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이제 13 부동산 대책에서 용산, 강남 3구 제외하고 서울의 전 지역을 지금 규제 지역으로 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외곽지를 보는 것보다는 좀 핵심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의 하락폭이 큰, 그러니까 낙폭이 큰 지역 중에 입지가 우수한 곳에 급급매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가격을 제가 확인을 해볼 때 시장에 나와 있는 분양가보다도 낮은 그런 급급매들이 있습니다. 거의 신축급인데 그런 급급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입지의 물건들은 사실 상당수 상반기 안에 급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잠실이나 뭐 송파, 개포 등 이런 강남권의 괜찮은 지역들,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지역들은 급매물들이 좀 소진이 되고 있고 뭐 호가가 다시 상승이 돼가지고 거래가 된 실거래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좀 자본이 있어요. 자본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급여를 받아가지고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자본이 적어도 한 2, 3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용산이나 강남 3구를 바로 갈 수는 없겠지만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들이 규제적으로 해제가 됐고 경기권에도 입지가 우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큰 그런 물건들은 내가 좀 급급매로 노리기에는 사실 상반기까지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득이 내가 이제 자본이 시드가 거의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1억 이하의 자본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실 청약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청약이 분양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분상제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 분양가 자체가 너무 올랐어요.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분양가는 아니겠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봤을 때 자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자본 자체가 없고 어떻게 보면 주택 경기가 지금 얼어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도 가점이 높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청약을 했을 때 당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다시 입주할 시점, 3년 후쯤 입주할 텐데 그 시점이 되면은 주택 경기가 대부분 다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시점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세 상승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의사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